이주환 PD, 네. 그 6.1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지 않나요? 어때요? 맞습니다. 지역에서도 있나요? 우리 지역에서 한 곳이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는 7곳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네. 보령 서천, 바로 이 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실 이 보령서천에서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멀리 보령까지 출장을 온 거 아니겠습니까? 출장 면접이죠. 출장 면접 저희들이 오늘 보러 왔습니다. 참 저 대전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멀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좀 피곤하세요? 얼굴에 약간 피곤한 기색이 벌써 있는데? 아닙니다. 보령의 바닷바람을 맞으니까 기운이 펄펄 납니다. 여기 바람 여기까지 오나요? 아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하여튼 오늘 힘을 내셔서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면접 한번 우리 지원자분들에게 들은 아니고 지원자분에게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민 면접 대상자를 소개해드려야겠죠? 파란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나소열 지원자님 오셨습니다. 나소열 지원자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나소열 후보입니다. 그렇게 오늘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 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저 보령 서천 주민들에게 나소열 이런 사람이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요. 예. 사실은 그동안 오랜 아픔의 세월이 있어요. 네. 저한테는 이번이 사실 마지막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간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하고 절박한 마음. 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얼굴에도 간절함과 그 결연한 의지가 정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소열 지원자님은 아마 이쪽 보령 서천 쪽의 주민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예. 이 지역 출신이시고 예. 또 민선 3기, 4기, 5기 서천 군수를 또 역임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비서관 또 양승조 도정에서는 정무부지사를 지내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리를 두루두루 거치면서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다시 도전하시게 됐잖아요. 왜 출마했는지 이유나 동기가 또 있으실 텐데 짧고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서천군수 3선을 마치고 2번에 걸쳐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가지고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지난 선거에서는 한 1577표라는 아까운 패배였는데요. 제가 그래도 군정과 그리고 또 사실은 충청남도 도정을 보기도 했고 부지사로서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자치분권 비서관으로 국정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 뜻을 펼칠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은 예기치 않게 보궐선거가 생겼어요. 잘 아시다시피 김태흠 의원께서 충남도지사 후보로 되면서 보궐선거가 생겨서 저한테는 2년 만에 맞이하는 또 다른 선거인데요. 이 기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기회에 꼭 당선되고 싶고요. 제가 이제까지 쌓은 풍부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서천 보령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후보를 내세웠어요. 경쟁 상대로 겨루게 돼 있는데 만나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예, 요즘 행사장에서 예. 오며 가며 자주 봅니다. 아니 이번 선거 이전에는 또 만나보신 적은? 선거 전에는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별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아시게 됐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장 후보의 역량이나 이제 이력, 뭐 이런 것도 좀, 들으신 것들이 좀 있으실 텐데, 예.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장동혁 후보 굉장히 스펙이 좋은 분이라고요. 예, 뭐 행시, 사시, 양과를 예, 예. 합격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우 법적인 젊은 능력이 있는 분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렇다면 이제 경쟁 상대로서는 어째 좀 만만한지 버거우신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치는 공부 잘한다고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는 저야말로 진짜 대학에서 정치를 전공했고 예. 대학원에서 또 전공하고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 이후에 한 30년 보령 서천의 현장에 내려와서 예. 바닥에서부터 정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보령 시민들, 서천 군민들과 함께 이렇게 지역에서 30년 이상 호흡하면서 그분들이 정치에 어떠한 염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역 발전의 문제들을 원하는지 예. 제가 누구보다도 잘 예.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서천 군수의 3선 그러한 경력 그리고 군수 때 사실은 전국적으로 혁신행정을 한다라고 예. 네, 평가가 아주 나름대로 잘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으로서 또 국정에 참여했고 그리고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와 문화체육부지사를 하면서 또 도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 도정, 국정에 참여한 정치인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러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그러한 바람을 제가 실현시킬 수 있는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우리 보령 서천의 지역 발전에 최고의 전문가이자 적임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 후보에 대한 평가를 네. 여쭤봤는데 예. 우리 출사표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게 거의 이게 약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만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해도 결국 왜 내가 돼야 되는지에 네. 대한 그 귀결로 가시는 네. 이 아름다운 귀결을 하실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경쟁 상대를 깎아내려 봐야 뭐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더 낫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했잖아요. 상대 후보에 대해 내가 뭐가 더 낫냐?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랜 그 정치 역량에서 묻어나오는 그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뭐 군정, 도정, 국정 이렇게 모든 것을 아울렀다고 하시면서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나다. 예,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자신감 있게. 예.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이 사실은 이번엔 나소열밖에 없다. 나소열이 이제는 해야 될 때다. 예. 그동안 능력은 있으나 소지역주의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짠하다. 나소열 이제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격려해 계속 말씀이 뭐 본인의 얘기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나다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현실입니다. 나다가 그 나소열의 이제는 나다. 네. 이 그 나. 네, 그 맞습니다. 나소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여기 계속 부연 설명하시니까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두 번째 질문 네. 연관해서 예, 아까 이제 선거에 임하시는 어떤 절박함,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예. 2년 전에 예. 좀 아픈 얘기입니다. 예. 그야말로 패배를 했어요. 1.7%포인트인가요? 예, 1,500여 표. 1577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1,577표. 네. 그때 이제 패배를 우리 나 지원자님께 패배를 안겼던 김태훈 후보, 예, 김태훈 전 의원이죠. 이제 예,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충남지사에 도전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또 기회를 만들어준 장본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텐데 네. 그 김태형 후보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선택이죠? 이 그러니까. 지역구를 이제 지역구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충남도지사에 도전한 선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을 뽑아줬을 때 주민들의 마음은 아마 임기 동안 약속한 공약들도 실천하기를 바랬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일인데 정치인은 정치적 결단과 행위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이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가 예. 어떠한 선택을 예, 하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저는 정치적 판단을 해서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네. 나 지원자님 입장에서 참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어요. 왜냐하면 충도 사퇴를 안 했으면 이번 기회가 안 왔을 거고 그렇다고 또 국회의원이 자기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그만두는 건 참 옳지 못한 일이다. 이게 또 얘기하시기도 어렵고 참 애매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보궐선거구가 지금로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예.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거나 부족하시지는 않나요? 어떠신가요? 이게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선거를 또 치러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죠. 상대 후보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더구나 이번에 그 상대 빨간당 국민의힘 그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역할이 좀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좀 나왔는데 지역에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준비에 있어서 강점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진짜 오랜 주민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 혹은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지역에는 평상시에는 와보지도 않다가 공천 잘 받아서 소위 말해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어떤 당에 줄을 잘 서가지고 민심을 기대가지고 이렇게 출세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요즘도. 그 장 후보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네. 근데 꼭 장 후보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은 네. 좀 서로 이제는 버려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은 좀 소신을 가지고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그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는 게 저는 정치인의 참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라는 게 결국 지역이나 지역 주민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어때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는 정치가 예를 들어서 당 중심 너무 지나치게 정당 투표가 돼버리면은 사실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줄 잘 서서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다라면은 공천을 그 당에서 공천받기 위해서 그 뭐 당 대표라든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주민들은 사실은 2차적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당에 관계없이 진짜 정치인,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겠다 하면은 주민들을 무서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됐다. 그게 어느 당이건 양질의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것만이 정치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고요. 정당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 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자님은 약간 그 조금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슈로 네. 지금 정당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앞서서 대답을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이 아닌 나인 인물을 보고 뽑아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이슈가 그겁니다. 네.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번 선거 양상은 좀 지원자님께 좀 그렇게 그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빨간 바람이 이제 싹 불고 이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다 최근에 또 지난주에 천안 을에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당에서 제명되는 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좀 전반적인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인데 우리 지원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박완주 의원의 사건 같은 경우 때문에 충남의 영향이 일부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저는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의 눈빛만 봐도 사실 그 마음을 대충 짐작을 해요. 제가 30대 초반에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서천 지역에 내려왔어요. 민주당 서천 지역위원장으로 내려왔는데요. 10년 동안 고생하니까 저한테 서천 군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민주당으로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충남이 자민련이 휩쓸고 있어서 오히려 여당인 신한국당조차도 힘을 못 쓸 때였는데 민주당이 힘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92년에 내려와서 10년 만에 2002년에 서천 군수에 40대 초반에 당선됐는데요. 민주당으로. 그런 사례가 거의 드문 케이스였고요. 그때 그 수도권에서 자치단체장 3명뿐이 민주당에서 배출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서천 군민들이 저를 선택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천 보령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저와 싸워온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당에 관계없이 나소열이라는 상품을 믿고 저는 선택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보령 시민이나 서천 군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나소열 이제까지 진짜 능력은 있는 거 다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소지역주의와 이쪽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나소열이다. 나소열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저는 외부의 그러한 변수가 악재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보령 시민과 서천 군민과 나소열의 신뢰와 믿음은 그걸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맨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고 하셔서 한 자릿수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자유민주연합 자민련과 당시에 신한국당 구도 속에서 나오셔서 4% 5% 그 어려운 싸움을 하고 나서 4% 5%가 아니고요. 그때 이제 서천 단독 선거구에서 자민련과 신한국당의 양자 싸움에서 제가
새정치국민회의도 아닌 예. 새정치국민회의가 그때 분당이 돼버려 가지고요. 예. 꼬마 민주당. 꼬마 민주당이 돼버린 상황에서 제가 3자 대결을 해서 10%를 얻었어요. 결코 적은 수가 아니고요. 그것도 해냈는데 네. 뭐 이제 와서 이것을 못 하겠느냐는 그 결연한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저는 의지와 확신이 예. 같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저 정치도 바꿔야 한다는 그 슬로건이 써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게 기존의 그런 그 관행적인 정치 또는 어떤 그 정당에 의한 정치 또는 뭐 소지역주의에 의한 정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말씀하셨죠 지금? 네. 소지역주의. 그러니까 소지역주의, 뭐 큰 지역주의, 그리고 돈정치. 과거에 진짜 돈정치 폐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금 가장 비판받는 것은 저는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은, 기득권화가 되면서 스스로 초심을 잃는다라고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가 바닥의 민심을 항상 살피면서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 그리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예. 뭐 저 말씀 하나 여쭤보면 너무 저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은 짧게 드려도 항상 답을 길게 하시고 항상 결론은 나밖에 없다. 여기서 나는 나소열인지 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소열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늘 내주시는데 오늘 그 소감 마지막으로 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시민과 국민들께는 너무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뭐 말씀드려서 무거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으로 하지 않으면은 저는 세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 좌우명이 내가 변한 만큼 세상이 변한다라는 건데요. 예,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제 좌우명인데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야 사람들 간에 공명이 생기고 그 공명이 이루어져서 세상을 변화하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왔고요. 확고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노력해왔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결연함과 또 애틋함이 그 말씀 속에 묻어나고 또 자신감도 또 있어 보여서 오늘 뭐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이 6월 1일 밤이다. 재보궐선거 개표가 끝났다. 근데 우리 나소열 지원자님이 당선 확정 떴습니다. 이때를 전제로 해서 제가 당선 소감 인터뷰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리 나 후보님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보령 시민 그리고 서천 군민께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당선돼 본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당선될 때마다 기쁘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항상 무거웠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떤 직책에 당선되는 것은 제가 권력을 휘둘러라는 뜻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혹시 그 능력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적어도 내가 어떠한 권한을 가진 만큼은 그 이상은 더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뭐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선이 돼도 항상 마냥 기뻐하지 못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러한 것들이 쉽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과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어떤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뭐 열린 자세로 노력한다라면은 잘 되리라고 보고요. 아무튼 저한테 그러한 책무를 주신 주민들의 그러한 엄중한 명령을 잘 받들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민 면접 치르시느라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정말 시간을 쪼개면서 바쁘실 텐데 건강도 좀 잘 챙기시고요. 어쨌든 최종 결과는 6월 1일 보령 시민과 서천 군민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